이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된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의 생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인이시라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개인의 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개인의 생과 연말정산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법원에 납부한 변제금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냥 사용해도 되냐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변제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인의 생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된다고 나오는 블로그 글들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던데요. 광고입니다. 그것도 허위 광고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변제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생 변제금은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개념인데 본인의 채무를 상환했다고 해서 공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금과 이자를 잘 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걸 공제하려면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직장에서 이 사람이 개인의 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생 변제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개인의 생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생은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소액의 생계비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법원의 변제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공제 금액이 적어져서 환급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생이라는 제도가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생활비로 3년에서 5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의 경우 이런 문제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으실 건데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 중에 개인의 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도적으로 무언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현금 영수증이나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하셔서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조건부인가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 상단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조건부인가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상승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부인가가 붙었을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환급금까지 다 반영되어서 소득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이라면 환급금이 크지 않으니까 조건부인가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고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조건부인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건부인가가 아니라면 환급금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제금만 잘 내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